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키워드와 함께 전체 시장에 대한 전략도 같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IS의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바로 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헤드라인 자체는 시총 상위주, 연준의 추가 인상 시사 여기에 담아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크게 봤을 때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지원 대표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전보다 오후가 더 이 매파적인 시선에 집중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불안감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시장뷰를 봐야 되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총 상위주 전체 지수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제 조정의 낙폭이 조금 있고요.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선물점 만기 이후에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FOMC에서 점도표가 이제 내년과 내후년 예상외로 50bp씩 상향을 하면서 어쨌든 증시는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구조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증시는 3일 정도 조정을 계속해서 연속받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은 대량 이제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한 3만 개가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초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조정은 수급의 주체가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조정이 단기간에 압박을 좀 받을 수 있지만 이 조정이 아주 크게 혹은 길게 이어질 거라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급적인 구조로 본다면 역시 파생 상품에서 선물 대량 매도를 하고 있지만 풋옵션에서 매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방 배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지난주에 선물 옵션 만기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만기 전후로 5장으로 다음날 기점으로 해서 3만 개가 넘는 매수를 했거든요. 사실 선물 옵션 만기 때 그 롤오버 물량이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대량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외국인들은 이번 주에 그 물량들을 환매를 하면서 조정을 어느 정도 FOMC 전으로 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낙폭이 조금 더 크죠. 이유는 프로그램 매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보다 그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은 결국은 FOMC 영향이 조금 더 수그러질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멈추는 시점, 거기서 프로그램 매도가 멈춘 시점이 대형주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조정을 조금 멈출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면 적어도 추석 연휴 전까지는 하락 압박을 좀 부분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너무 펀더멘탈적으로 크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리스크는 반드시 대비를 하시고, 특히 주도주, 비주도주 간에 지금 외국인 수급이 극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구분을 하셔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저희가 당면한 이슈 하나 더 보면은 대표님, 저희가 위클리 만기잖아요. 여기 포인트로 봤을 때 오후장 더 진행이 될수록 변동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수급적으로 궁금하고요. 추석 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굵은 하락 이후에 10월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힌트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파월이 그 FOMC 연설에서 했던 내용을 좀 뜯어보면 역시 단기적으로는 긴축 압박, 전도표 상향 이런 부분이 있지만 경기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좀 스탠스를 좀 다르게 했죠. 경기가 확장된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고, 이전에는 완만한 하락이라는 부분, 마일드 리세션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다면 오늘 새벽에 연설을 보면 처음으로 견조한 확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확연히 경기 확장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좀 보인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소나기는 조금 피할 수 있는 정책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외국인들의 매도가 출회된 종목 보면 지난 한 석 달 동안 조정이 야기됐을 때 주로 모멘텀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외국인 매도를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마 여기서 주로 개인들이 좋아했던 모멘텀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시세가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은 조금 더 있습니다. 당장은 프로그램 매도를 맞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낙폭이 커 보이지만 이 종목들은 오늘까지 계산을 해보면 지난주에 선물옵션 만기 때 이상하게 이례적으로 들어왔던 35,000계약 정도가
오늘까지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3만 5천 계약 정도 매도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아마 차후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멘텀 중심의 투자 전략에서 지금은 펀더멘탈 수급 그리고 실적, 경기 이쪽으로 방향을 조금 트는 투자로 전환 시점이 왔다라고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금의 여력이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주도주 성격,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단단한 쪽에 대해서는 지금 낙폭이 커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마 IT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커질 수 있는데 여기서 물론 그 모멘텀으로 상승했던 코스닥 일부 종목들은 낙폭이 커지는 게 당연합니다.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금 프로그램 매도로 낙폭이 좀 커졌던 종목들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아마도 지금 엔비디아가 수주나 공급 양쪽 측면에 지난주부터 이슈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데 엔비디아가 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빅테크 기업들도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지금의 위치 그리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한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 이야기 궁금하실 테니까요. 차영조 위원님과도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떤 거냐,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점과 함께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이 최선인지 아니면 무언가 전략 변화와 함께 움직임이 필요할지에 대한 조언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아닌데 이게 전부 다냐 아니면 다른 부가적인 것이 있는가라는 것으로 조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장 막판에 이제 그 파월 의장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끝까지 밀리면서 끝나는 모습들은 보였죠. 근데 과거 이제 미국 시장들을 보게 된다라면 하루 사이에 급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루차 시간차 공격이라고 종종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의 진짜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일단 파월 의장은 시장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장이 밀어내긴 밀어냈습니다. 그렇지만 다우와 나스닥, S&P가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일단 진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만약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오롯이 받았다라면 개장과 동시에 개파락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끝난 성적표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 이런 것들을 봤다라면 우리가 개파락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파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이게 미국 시장 영향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타날 추석 영향인지 그리고 위클리 옵션 영향인지 동시에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대형주들이 프로그램 매매에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여기에 기관들의 매도, 이건 오롯이 이제 선물과 연계된 물량들 아니겠습니까? 대형주들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코스닥이 더 밀린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군들의 성격이 조금 변화하는 그러한 모멘텀도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하게 미국 시장이 밀리니까 우리가 밀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시장을 오롯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밀리고 추석 연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더 밀린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코스피 대비 코스닥 거래량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지금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었던 코스닥 중심의 시장이 추석 이후부터는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을 앵커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정확히 읽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 영향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향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서로 눈치 게임의 일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안 밀리다 보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하다가 오후 들어서 계속 밀리니까 이제는 진짜 조금 위험하구나라는 눈치 게임의 일환도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지금 팔아도 이익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52주 신저가 가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매물출에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키워드 가운데 테마주가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동안에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테마주 주도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역풍을 맞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긴 할 건데요. 위원님 그러면은 챙길 수 있으면 지금 챙기고 또 다른 시장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 구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추석과 관련해서 주식을 팔 수 있는 구간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3일 수도 결제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팔아야 수요일 날 돈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석과 관련돼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0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연말에 3, 4분기 실적을 동시에 봐야 되고 내년도에 대한 가능성까지 보게 된다면 시장의 성격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챙길 수 있으면 챙겨두는 것도, 그래서 10월 달 장을 대비하는 것도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까지 받아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또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뉴스가 있어서 섹터 전체가 내리거나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종목에 한정된 경우가 특히 오늘장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위원님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오늘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 버티네, 이거 하나, 그리고 시총 상위주 가운데 LG화학 쪽이 만약에 2차 전지로 분류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많이 밀리네. 큰 카테고리 안에선 이 두 종목을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각각 특히 더 많이 빠지고 버티는 쪽에 대해서 이 섹터 안에서 관심을 기울여도 되는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금 이제 올라가는 쪽들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특정인과 관련된 종목만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정인과 관련된 종목, 에코프로와 금약만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고 나머지 종목은 다 밀리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게 굳이 특별하게 이유가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딱 특정인과 관련된 두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밀린다라고 보면 특정인 이슈, 특히 어제부터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이제 또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제 오늘 그 특정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갑자기 언론에 또 나오시기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는 거고, LG화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석유화학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매출의 대부분은 석유화학 쪽이고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보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이익 모멘텀, 소재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LG화학을 다시 석유화학으로 봐야 된다라는 정말 팔방미인인 것 같아요. 여기다 붙이면 여기다 대고 또 그 부정적으로 붙이면 또 부정적으로 붙인다. 우리가 LG전자 같은 경우도 백색가전 때문에 밀렸다가 또 전장 보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LG그룹들은 다양한 모멘텀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 일단 LG화학은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2차 전지 소재에서 이제 석유화학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얘기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 거기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는 특별한 두 종목만 올라가는 차별화된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표님과 좀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이재현 대표님, 궁금한 부분은 지수 연동 종목에 한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셀 업체에 좀 한정을 해본다면, 앞서 위원님께서 LG화학도 분석을 해주셨지만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는 종목 가운데 여기 사이즈 큰 종목 오늘 또 조정을 받거든요. 이쪽의 시선은 단순히 2차 전지 요소가 아니라 많이 빠졌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비중 확대도 괜찮은 자리일지, 아니면 여기는 조금 다를지도 궁금해요. 일단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본인 이제 능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최근에 2차 전지 반등이 보시면은 등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와 포스코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올라도 한쪽이 내리고, 한쪽이 급락하는데 한쪽은 또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가 되는 거는 펀더멘털이나 수급상 문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지어보면 사실은 거의 공매도 환매와 공매도 유입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8월 달 직전에 고점을 한번 형성한 이후에 8월 달부터 다시 집중적으로 대차 잔고가 일단 먼저 늘었고요. 최근에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에코프로나 포스코도 지금은 두 자릿수 육박하는 공매도 유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제나 오늘처럼 좀 반짝 반등이 나올 때는 또 공매도 환매가 들어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전체 셀이라는 혹은 전체 소재라는 이렇게 집단군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의 공매도 환매와 유입에 따라서 등락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전체 이시안제 그 소재에 대한 테마성은 이제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고, 개별 종목별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공매도와 연관되어서 지금은 수급상의 문제라고 좀 규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거를 단순하게 이시안제 소재 이렇게 해서 전체 테마에 대한 접근성이나 모멘텀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이제 리스크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반등을 노려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은 관점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매매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걸 가격이 싸다라고 접근을 해서 추세적으로 기대를 하는 거는 지금은 공매도 싸움에 오히려 더 이제 휩싸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좀 본다면 지금은 좀 전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좀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종목에서 다시 펀더멘탈 실적, 특히 실적 기반한 쪽으로 많이 시장의 모멘텀이 옮겨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텀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매매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정리하고 가고 싶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대표님. 결론적으로 지금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은 올 상반기에 이렇게나 뜨거웠던 2차 전지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르다. 점 이렇게 인지는 하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그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본인들의 HTS를 열어서 대차장고랑 공매도를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눈치를 채실 수 있습니다. 8월 하순, 중순 넘어가는 그 시기 때부터 얼마만큼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있고 공매도 유입이 늘었는지를 좀 판단하신다면 과연 내가 여기서 싸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고 판단이 아마도 하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신다면 지금은 짧은 변동성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트레이더만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이걸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좀 먼 미래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함께 특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니까요. 시간 조금 더 할애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게임 엔터 좀 묶어봤는데요. 뉴스에 따른 각기 다른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거고요. 위원님께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개별적인 재료 가지고 오늘 강합니다. 뉴스에 따른 반응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테마단에서의 움직임으로 위메이드가 이렇게 옮긴다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게임 전반적으로는 조금 아쉽고 파란불이 우세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메이드 개별 이슈로 한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게임 업체들이 가장 큰 관건은 신작 게임이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작 게임이 흥행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5천억 중에서 이제 1,000억을 수령했다라는 측면, 영업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위메이드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 자금을 가지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셔야죠. 본질적인 어떤 변화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이슈냐라고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기존의 작품을 잘 팔아서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게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위메이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꾼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거랑 또 좀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어찌됐든 뭐 긍정적인 뉴스는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더군다나 이슈에 이제 목말라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단지 이제 오늘 거래량이 좀 많고 윗골을 달았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에 붙일 수 있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다른 게임주들 같은 경우 신작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약하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작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그나마 올 초의 가뭄 때보다는 조금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이제 미루어 짐작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루어 짐작한다라는 것은 이미 일정들이 발표됐는데 그것들이 조금 좀 수년되는 기조들이 좀 보여요. 아마 52주 주 52시간 뭐 이런 것들 때문인지 자꾸 이제 제 날짜를 못 지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첫 번째로 이제 계속 나와줘야죠. 자꾸 나와주다 보면 거기서 이제 대박을 터뜨리는 게임들이 나오긴 할 텐데, 좀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된다라면 오늘 라울로 지금 이런 장에서 뚫고 가기에는 조금 힘에 붙이는 위메이드만의 어떤 문제로 국한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하나도 궁금해요. 액토즈 소프트와 연관이 된 거잖아요, 위원님. 사실 액토즈 소프트 지금 돈을 주게 되는 건데 오늘 또한 강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 보면 될까요? 협업을 통해서 뭐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액토즈 소프트도 어차피 이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돈을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장주로서 역할을 보려면 차라리 위메이드 쪽을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여튼 둘 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라고 본다면 위메이드 쪽이 조금 낫지 않나 싶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드렸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는 워낙 신작 기대도 많았지만 이슈에 좀 반응하지 않아서 답답하셨을 텐데요. 한정돼서 좀 이슈를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엔터를 저희가 같이 묶어봤는데요. 엔터에 대한 부분 이재환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먼 이야기여서 그런 걸지 사실 오전장에 하이브 이야기, BTS 재계약 이야기 나오면서 기대 좀 하셨을 텐데 하락세 뚜렷하고요. 블랙핑크 관련해서 불확실성 큰 YG는 더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주요 그룹과 관련해서 불확실성 아직 아는 쪽 그리고 이슈화가 조금 확실시 됐는데도 하락하는 쪽 이 분위기를 그럼 엔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엔터는 사실 이제 상반기에 기대치가 컸고 사실 이제 실적 관련된 개선된 섹터 중에서 상당히 앞서 나갔던 섹터고 실적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중국 관련돼 있는 기대치가 점점 이제 낮아지면서 점차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눈높이가 낮아지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최근에 이제 대거 좀 유출이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발적으로 이제 개별 회사 이슈들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사실 계약 날짜가 이미 지났거든요. 계약 날짜가 지났는데 여기서 추가 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서 사실 이제 불안감이나 주가의 이런 우려감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아마도 외국인들 매물이 출회되는데 영향을 조금씩 주는 것 같고요. 엔터옵션 같은 경우는 워낙 경기에 민감하고 또 개별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그 그룹의 한두 개가 계약 혹은 부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주가에 좀 치명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해지지 않았고 뭐 블랙핑크가 계약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뭐 계약이 종료되었다거나 혹은 뭐 재계약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계약은 차후에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신 분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받고 단기 트레이딩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있었지만 이런 변수들 혹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멈출 때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엔터주는 기대감이 상반기에 정말 컸던 섹터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은 질문 위원님께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엔터는 사실 뭐 호재가 있습니다. 게임 좋아하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점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고 4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덜 올랐을 때 많이 추천을 그때는 해주셨잖아요. 지금 다시 위치가 어떤지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는 위원님 어떻다고 보실까요? 저는 가격 메리트가 점점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 하반기 때 이제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숲 자체가 불타고 있는 상태인데 나무들 입장에서 보면 숲이 불탄 이후에 새싹이 가장 빠르게 돋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제 뭐 서두르실 필요는 없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숲 자체가 지금 이제 좀 어두운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하지만 엔터는 지금 이제 SM이라든지 뭐 하이브, YG 엔터 같은 경우는 저점을 한번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지금이 기회예요 이런 시각은 아니지만 서서히 가격 메리트를 가져가는 구간에서는 볼 수 있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슈 개별적으로 하는 게임 엔터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오늘 이슈가 있는 쪽 로봇 그리고 오늘 궁금하실 AI 묶어서 2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 먼저 위원님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일반 청약, 두산 로보틱스의 일반 청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돈이 몰렸다라고 하더라고요. 2시간 만에 1조 8천억인가 제가 숫자를 본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자금의 이동이 좀 영향을 로봇주에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나오는 뉴스에 어떻게 보유자분들은 대응하면 좋을지 팁도 좀 주세요. 예,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2시간 만에 1조 8천억. 네. 지금 현재 4시간이면 그런 추세라면 벌써 4조 넘게 자금이 몰렸다. 최소한 3조는 몰렸겠죠. 네. 그런 상황이다라면 지금 수급이 그쪽으로 빨려 나가는 거죠. 지금 이제 만약에 로봇주들을 사는 것보다 지금 현재 그 400여만 주니까 청약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확률이 지금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지금 제가 다른 로봇주를 사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현금이 가용자산이 있으면 그 청약증권사에 청약을 하는 것이 낫겠죠. 따라서 굳이 다른 거 더군다나 이제 이벤트 드리븐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다른 로봇주들이 갈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죠. 그동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분위기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임박했으면 다른 로봇주들에 대한 수급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아마 기계 섹터에서 할 텐데 다른 주식을 팔아야 그걸 끼워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뉘앙스로 보게 된다면 이제 로봇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해서 거의 소멸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뉴스에 따른 또 다른 방향이 나오면서 수급 쏠리는지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같이 묶었던 AI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재한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로봇과 AI가 같은 툴로에서 같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다른 이슈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묶어봤습니다. AI에 대해서는 일단 유난히 특히 의료기기 AI 쪽은 유중 이슈가 많기는 한데 오늘 좀 저점을 다져가는 분위기도 살짝은 잡힌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요. 기회 요인이 조금 더 클 수 있을까요? 로봇과는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이쪽을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결이 좀 이제 다르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산업형 로봇과 AI 로봇은 굉장히 접근한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한쪽은 실적 기반, 한쪽은 테마 기반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 다른 쪽 수급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쏠림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AI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테마가 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발적으로 나왔다 소멸되는 형태가 반복되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주기가 좀 짧아질 수 있고 결국은 AI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챗GPT로 출발했지만 이게 자율주행 테슬라 이슈로 또 넘어갔다가 로봇으로 넘어왔다가 사실 다양한 섹터에 연관되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현될 수밖에 없고 실제 이 AI는 결국은 이제 펀더멘털 기반을 바꿀 수 있는 실적 기반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성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로봇과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이 다르다라는 점 특징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더해 주실 이야기 있으시다고요? 유닛과 관련해서 유문상 증자 기준일이 9월 25일입니다. 네. 월요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루닛을 사시면 유문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유문상을 안 받으신다면 오늘 매도하셔야 된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루니거 관련해서는 이전에 보유해 주신 분들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셨잖아요. 그 일정 확인하시면서 잘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테마주를 저희가 1위로 올려놔 봤습니다. 위원님께 조언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테마주로 일단 키워드는 딱 잡았는데요. 많습니다. 맥신, 양자, 중입자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질문이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요. 따라붙을 쪽이 보이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테마주가 움직이는 과정과 소멸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장 정상화 과정으로 힌트를 얻어야 될지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 따라잡으신다라면 굉장히 스릴을 즐기시는 거죠. 이 롤러코스터를 내가 이제 즐긴다라는 거고 이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니다 싶었을 때는 급락하는 거를 느끼셨을 텐데 지금은 또 이거 움직이는 거죠. 이게 왜 움직일까요? 일단 뭐 전립선암 치료에 대한 어떤 트리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이 어떤 움직이는 부분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과 이들의 연관성, 이건 말해봤자 입만 아픈 내용들이고요. 이것을 매매하신다라고 본다라면 이건 정말 굉장히 스릴을 즐기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외줄타기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언제든지 급브레이크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또 새로운 뉴스가 또 나오면 계속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좀 쉽지 않은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쪽이 잠잠해지면서 서서히 반응이 오는 초입으로 보는 그렇게 힌트로 활용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이것은 테마는 테마만의 영역이죠. 네. 테마는 테마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다른 어떤 뉘앙스를 준다. 이게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중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테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액의 자금을 갖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추석 때 돈을 빼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이후부터는 테마주들이 급소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월요일 날 팔아야 추석 전에 돈을 찾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 경험상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그냥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환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희 테마주에 대해서 팁을 안 주셨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어떠한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장 원픽까지
지금까지 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모멘텀 중심에서 펀더멘탈 실적 그리고 지금은 그 모멘텀 좀 지향하는 쪽에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쏜다라고 좀 본다면 그런 점에서 좀 가치를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인데 S1입니다. S1은 상당히 저평가가 좀 이루어져 있는 종목이고 S1보다 시총이 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2위 기업이 오히려 최근에 이제 매각이 됐는데 S1 그 시총을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만큼 S1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최근에는 그 AI형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산업이 나오는데 사실 그 S1 같은 경우도 AI형 기반 CCTV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평가 구간을 좀 언제 탈피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이 아마도 이제 시장의 모멘텀이 좀 바뀌면 관심을 이 구간에서 한번 가져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진입 가격을 보면 오늘 이제 그 시장이 어려운데 좀 상승을 하는데 58,000 전후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목표 가격은 최소 72,000원 위에 한 8만 원대까지도 좀 노려볼 만합니다. 손절 가격은 53,500원 정도를 잡으시고 만약에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변동성을 좀 따라잡기 어려운 투자자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긋하게 위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AI 다른 결로 보자라는 힌트 주셨죠. 그런 맥락에서 S1 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랭킹5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의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오늘도 고맙습니다.